네, 90년생이 온다 책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0년생뿐만 아니라 2000년생,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 또 저의 자녀들, 그들을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고 있어요. 이 90년대생들은 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불필요하게 긴 텍스트를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앱이 바로 신체의 일부와도 같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 세상을 배웠기 때문에 앱 네이티브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긴 텍스트를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대신에 3분짜리 유튜브 리뷰 영상을 보고요. 또는 글보다는 카드 뉴스와 같은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읽기는 종말이 아닌 진화로서 이제는 그 읽는 방식과 매체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종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방식, 무겁고 길고 딱딱한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책보다는 M 네이티브에게는 핵심을 요약해주고 또 오디오로 들려주거나 그렇게 채팅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앱 네이티브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럼 우리 90년생들의 읽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의 종말은 올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인데요. 우리 서기 105년에 발명된 종이는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인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일부 지식층과 권력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책을 일반인들에게 감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쓰고 읽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점되는 시대에는 진실이 숨겨지고 거짓된 이야기와 근거 없는 신화가 판을 쳤지요. 서양의 경우 오랜 기간 성경은 라틴어처럼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운 언어로 쓰였고 모든 성경이 집대성되어 출판되지 않았던 시절에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성경에 나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출판이 보편화되고 독일어 같은 일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자 기독교는 혁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종교 개혁을 촉발했고 이 글은 2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었대요.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점차 책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은 19에서 20세기에 걸쳐서 강력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위협이란 신문, 축음기,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의 등장 등입니다. 19세기 초 신문은 대중적으로 퍼졌고 런던에서만 100개가 좋게 넘는 신문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나 그 생각들은 잘못되었음이 곧 판명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도 책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가득했었는데 책은 신문을 극복했듯 축음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듣기는 읽기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의 발명품은 시나 산문을 읊는 것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텔레비전과 영화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21세기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불리는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종이책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사람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전자책은 전용 단말기, PC, 휴대폰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된 도서, 문서 혹은 독서 전용 단말기를 일컫는데 인쇄되어 가지런히 묶인 종이들은 500년 넘게 대중적인 위치를 지켜오고 놀랍도록 견고하고 유용한 기술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이의 생명력이 향후 수백 년 이상 이어지리라는 종이 맹신자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대중매체 중에서 인터넷의 영향을 지금까지 가장 잘 버텨낸 것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읽기 대상이 인쇄된 종이에서 스크린으로 넘어가면서 책 출판인들은 약간의 수익 감소는 겪었을 테지만 책의 형태는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유독 책은 그 속도가 느렸습니다. 무엇보다 읽는 도구로서 책은 컴퓨터에 비해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래가 묻을 걱정 없이 해변에 들고 갈 수 있지요. 졸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걱정도 없고 잠자기 전 침대에 들고 갈 수 있죠. 커피를 쏟을 수도 있고 깔고 앉아도 무방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페이지 그대로 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집어든다 해도 그 상태에 그대로 있습니다. 콘센트를 꽂아야 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죠. 또한 종이에 검은색 잉크로 찍힌 문자들은 깜빡이는 스크린 위에 여러 개의 픽셀로 만들어진 문자보다 읽기가 편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잠시만 읽어도 눈에 피로를 느끼지만 책으로는 수십 장 또는 수백 장을 읽어도 끄떡없죠. 페이지도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록 전자책이 책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갖은 노력과 효과를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책은 모서리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감명 깊게 읽은 부분에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책 앞면에 저자의 사인을 받을 수도 있죠. 책꽂이에 꽂아 빈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전자책에 대한 과장된 반응이 존재해 왔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책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구식 책을 사고 읽는 것이 손쉽고 또 즐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한 디지털 리더기에 수백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멍청한 일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책이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서 비켜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판사와 유통업자들도 디지털 생산과 유통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다른 미디어 회사들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득이란 잉크와 종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인쇄 비용이 들거나 트럭에 무거운 책들을 실어 보낼 필요도 없으며 재고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비용 절감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전자책이 인쇄된 책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이 드문 일은 아닌데 이는 일정 부분 전자책 리더기 생산 업체들에 주어지는 보조금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사람들이 종이에서 픽셀로 옮겨가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대중화된 깊이 읽기의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소수의 엘리트만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역사적인 표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그룹은 2005년 Annual Review of Sociology에서
우리의 독서 습관에 있어 최근의 변화들은 대중적인 독서의 시대가 우리 지적 역사에 있어 짧은 예외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썼습니다. 대중적인 독서는 예전의 사회적 기반, 즉 독서계층이라 부를 수 있는 소수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익 서울대 교수가 2017년 국회에서 발표한 독서와 시민의 품격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뇌는 본래 독서에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서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독서를 사람들이 계속하는 이유는 독서가 가져다 주는 이득 때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킨들을 소개할 당시 스스로를 찬양하듯이 말했습니다. 책과 같이 매우 진화한 물건을 택해 개선하는 것은 참으로 진취적인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읽는 방식까지 바꿀 것이다. 이것은 거의 확실해요. 사람들이 읽고 쓰는 방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글이 인쇄된 종이에서 빠져나와 기술의 생태계 속에 정착됨에 따라 계속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수의 독서 계층이 되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 소수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앱 네이티브인 이 90년생, 2000년생들이 여전히 책을 읽는 것이 이득이 되는 그것을 깨달을 때, 네, 그러길 바라면서 이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역시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의 또는 지혜의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계속 같이 책 읽어봐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